안녕하세요. 오앤클리닉의 오승민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핫하죠? 줄기세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초기에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2배업, 3배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초기의 단계의 그런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2배업 단계를 거쳐서 3배업 단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배업이 확실하게 나눠지면 배업끼리 옮겨가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리니지라고 하는 어떤 계통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계통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역분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윗단계로 이미 분화가 됐던 거를 다시 되돌리는 그런 방법들도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 그거를 임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줄기세포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바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가 증식.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세포를 이렇게 증식을 하고 또 분할을 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임상 현장에서 유용한 그 한 가지 기능은 바로 호밍 이펙트입니다. 혈액줄기세포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컨셉인데요. 몸에 특정 병변 부위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주입을 했을 때 병변이 있는 부위로 가장 많은 형태의 줄기세포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혈액줄기세포를 예로 들어봤을 때 이미 몸에 존재하는 혈액에 있는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서 정제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 건데 그 전에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다가 왜 그 이후에는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줄기세포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줄기세포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 특별한 자극을 받게 되고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 밖으로 체열을 해서 얘네를 정제하고 다시 집어넣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세포들에게 굉장한 자극이 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입을 했을 때 질병이 있는 그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호밍 이펙트. 우리가 미용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줄기세포의 메인 세 가지 기능은 증식, 분화, 호밍 이펙트, 이 세 가지로 크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크게 세 가지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골수, 지방, 혈액입니다. 골수는 잘 아시다시피 혈액을 만들어내는 뼈 속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우리가 지방은 단지 에너지를 보관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지방에는 가장 많은 수의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리진, 그다음에 그 리니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피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쪽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혈액줄기세포인데요. 혈액줄기세포의 가장 큰 장점, 채취하기 쉽고 접근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임상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혈액 유래 줄기세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장점은 그 줄기세포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줄기세포의 어떤 특성 그리고 효과라는 측면에서 셀 카운트라고 하죠. 이 세포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방 줄기세포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세포의 오리진 그리고 그 리니지상에서 피부와 같은 그런 리니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혈액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접근하기가 쉽고 편하게 채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줄기세포, 그다음에 혈액의 정구세포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들 중에서 바로 혈액줄기세포가 가장 핫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혈액 안에 그 줄기세포의 개수가 그리고 정구세포의 세포가 개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밀하게 정확하게 분류해내고 그다음에 불순물들을 충분히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액티베이션 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를 했을 때 이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치료 노하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치료 노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혈액줄기세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표지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 CD34 파지티브라는 표지자인데요. 여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표지자라는 거는 특정 표지자 하나가 있다고 해서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진 세포다라는 거를 100% 확증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표지자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같은 레벨의 세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줄기세포라든지 정구세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표지자 양성이냐 여부가 아니라 특정 표지자가 양성이면서 특정 표지자는 음성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줄기세포라든지 정구세포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셀렉션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표지자에 관한 명확한 연구들이 사실 진행돼야 되지만 아직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 표지자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이거가 양성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음성 이래야만 얘가 뭐 특정 라인의 줄기세포구나 특정 라인의 정구세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혈액 유래 세포에서 줄기세포다 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CD34도 있지만 CD90도 양성해야 됩니다. 동시에 CD38은 네거티브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제대로 된 셀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혈액 줄기세포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혈액 줄기세포 세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혈액 정구세포를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과 제품들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얘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혈액 정구세포의 셀 카운트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더 이상 말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혈액 정구세포, 혈액 줄기세포들이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즉 RBC라든지 줄기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무슨 NK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고요. 혈소판 이런 애들은 좀 같이 있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즉 줄기세포가 포함된 포션만 가장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가장 많은 개수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과 업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노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요. 우리가 노화를 하게 되면 줄기세포가 줄어든다는 거는 줄기세포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줄기세포 치료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부위들을 보게 되면요. 보통 뭐 무릎이라든지 연골에는 특징적으로 줄기세포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노화를 막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뇌에 문제가 있죠. 신경세포에도 역시 줄기세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템셀 치료, 그 줄기세포 치료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줄기세포를 막 보충해주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줄기세포 자체의 노화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줄기세포, 그러니까 영한 줄기세포가 있고 노화된 줄기세포가 있고 그럼 과연 그 둘 사이에는 뭐가 다른가? 아까 줄기세포의 특성에 대해서 말할 때 복제, 분화, 호밍 요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줄기세포가 계속 복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 줄기세포는 분화하지 않고 계속 복제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어린 줄기세포와 노화된 줄기세포가 다른가?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굉장히 영한 줄기세포는 빠르게 성장하는 애들이 있고 느리게 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줄기세포 내에서도 약간 다른 거죠. 빨리 크는 애, 느리게 하는 애. 근데 노화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르느냐? 빠른 성장을 평소에 원래 보이고 있던 그 줄기세포들이 얘네들조차 느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노화된 줄기세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전략은 최근에 약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골수, 지방, 혈액에서 이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분리 정제를 한 다음에 다시 몸에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엑소제너스한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엔도제너스한 치료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줄기세포를 굳이 뽑아서 분리해서 다시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어느 부위든지 간에 대부분 줄기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종류가 다르고 농도가 다르고 기능이 약간씩 다르고 이미 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지 실제로 줄기세포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느 부위에든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굳이 뽑아서 넣는 거가 아니라 걔네들을 자극하는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혈액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혈관신생, 상처치유 이런 것들의 기능을 보강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엔도제너스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모든 거의 기본이죠. 혈액 공급과 에너지 공급 이 엔도제너스한 계획에다가 엑소제너스하게 이거를 동시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게 향후 우리 줄기세포 치료가 가야 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도제너스한 스템셀들, 프로제니터 셀들을 자극하는 방법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알아내고 거기에 혈액 유래 줄기세포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기대되는 줄기세포 치료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줄기세포의 기능에 있어서는 엑소좀과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엑소좀이라는 거는 뭐 잘 알려져 있듯이 여러 가지 활성 물질을 담고 있는 이중 지질막에 의해서 담겨져 있는 그런 소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 특정 뭐 DNA, RNA, 그다음에 아미노 애시드 등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아직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일부 얘네들이 대체해주는 혹은 뭐 중간 연결고리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엑소좀 관련 연구들은 줄기세포와 떼놓을 수 없게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더 연구가 진행한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ON에서는 엔도제너스한 그 스템셀 스티뮬레이션 하는 방법들, 그리고 혈액 유래 줄기세포와 혈액 유래 프로제니터 셀들을 이용한 어떤 상처 치유, 그리고 재생, 치료 이후의 빠른 회복, 치료 효과 강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줄기세포 가장 효과 좋은 것 부분 중에 하나가 탈모. 그다음에 얼굴에 정말 심각한 데미지가 생겼을 때 이거를 치료하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뭐 튼살 치료라든지 전반적인 피부 상태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줄기세포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ON의원에서의 어떤 혈액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노바스템이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